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콘텐츠 썰 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미디어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OTT 플랫폼. 오늘은 OTT 플랫폼 트렌드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록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수백 수천 명의 감원이 있다. OTT 플랫폼이 주목하는 첫 번째, 최선의 생존 전략. 독점 콘텐츠. 여고 출입반, 한승연애, 서울 체크인, 마녀사냥 2022, 유명한 콘서트 생중계와 VOD 독점 공개로 실시간 시청 점유율 약 16%. 유명 CC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OTT에 우리들이 할애하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어떤 소비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OTT 플랫폼의 그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OTT 플랫폼의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 상품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OTT의 이제 어떤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OTT 플랫폼의 이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제 그 만들었던 그 코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트리밍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작품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참 많은 변화죠. 과거에는 이 OTT에 먼저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장에서 받지도 않았던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큰 변화입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후보가 되고 또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한 최근 5년 데이터를 보면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시장에서 OTT 중에서 이제 SVOD, TVOD가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성장했죠. 국내 이제 OTT하고 관련해서도 2022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티빙의 오리지널 시리즈인 술꾼 도시 여자들하고 게이가 이제 이름을 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티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티빙 오리지널이었던 괴이, 괴이한 이야기, 또 전체 강남가 플러스 쇼버스터. 지난 7월이었죠. 이 막을 올린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제 공식 초청작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 이런 작품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이 판타지아 필름 페스티벌 2022에 또 공식 초청이 되면서 작품성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나 1학년 때 진짜 싫어했던 애들 있었거든. 이제 걔네들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나 너무 신나. 오, 황경민이!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OTT 컨텐츠 시상식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7월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티빙 오리지널 한승연애 최근에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또 유미의 세포들 같은 컨텐츠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쁘다. 이제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시리즈, 기존의 컨텐츠들과 그 경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마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죠. OTT 플랫폼의 컨텐츠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반기 업계의 어떤 동향을 어떤 흐름으로서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진출하게 되면서 경쟁이 기본적으로 많이 격화됐습니다. HBO 맥스 같은 회사들도 일부 오리지널 콘텐츠 중단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왓챠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좀 보류를 하고 희망퇴직을 받는다든지 이런 예들을 지금 경쟁의 격화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도전을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에게 그 마켓 쉐어라고 하나요? 그 시장을 이제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2021년 1분기에 가입자가 약
20만 명 정도 감소했고요. 러시아에서만 거의 70만 명 정도 가입자 숫자가 이제 빠졌습니다. 토탈 수치로는 이제 마이너스 20만 명 정도로 숫자가 맞춰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시장에서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50만 명 정도는 늘어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록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2021년 OTT 서비스 이용률이 81.7%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이 OTT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데요. 7월 미국에서는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청 시간이 사상 최초로 케이블 TV를 앞서면서 이제 OTT 전성기다 그런 평가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OTT 플랫폼이 주목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최선의 생존 전략, 그게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독점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즌제나 또는 스핀오프 등을 통해서 변형해서 확대 또는 재창조하는 프랜차이즈 IP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때문에 티빙에 가입을 하고 있는 구독자 숫자가 공개 첫 주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다. 4배 정도 됐었다. 이런 결과들도 현재 나와 있고요. 달려 유미야! 달려 유미야! 티빙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UFC, 월드복싱 슈퍼매치, 롤랑가로스,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이런 스포츠 경기를 이제 독점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스트리트 음악 파이터 리 유니언 콘서트, 또 임영웅 콘서트 생중계와 VOD 독점 공개로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가요 역대 생중계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 그러니까 실시간 시청 점유율 약 96%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기록이면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의 흥행은 밸류에이션, 또 플랫폼에 대한 좋은 평가,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서 월 평균 트래픽 성장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빙 예도 저희가 예를 들 수 있는 쿠팡이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이라든지 황의조 이런 스포츠 경기를 디지털 독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그 가입자 수의 증가를 이루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고 스포츠 중계나 트로트 콘서트 이런 것들은 중장년층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가입자라든지 타겟을 하는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콘텐츠의 확보 이외에 OTT 플랫폼에 또 다른 생존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내 기업 또는 다른 해외 글로벌 기업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겁니다. 네. 전략적인 제휴는 예를 들면 2019년부터 고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또는 디즈니 플러스를 거의 이제 무료로 스트리밍을 한 1년 정도 제공하는 스트리밍 프로모션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 기간 동안에 고객 이탈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통신사하고 그 스트리밍사 간의 어떤 그 윈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7월에는 KT, LG U+와 제휴를 통해서 특정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또 티빙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에는 KT의 시즌과 합병을 예고하면서 공격적인 제휴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CJ ENM, 파라마운트의 OTT죠. 플루토 TV의 브랜드관을 선보였고요. 또 티빙 내에서도 파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을 신설해서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가입하면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면서 이제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OTT 플랫폼이 이제 계속해서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것, 로얄티를 가진 구독자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 같은데 이 구독자 유지 전략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광고형을 도입해서 광고를 보는 경우하고 보지 않는 경우에 요금을 달리하는 것이죠. 요금 차별화. 예. 넷플릭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순수 가입형이었는데 넷플릭스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초에는
모든 이용자에게 광고를 포함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죠. 이런 움직임은 디즈니 플러스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컨텐츠 제작 비용이 계속해서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가입한 걸 이렇게 세어보면 8개에서 9개예요. 예. 한 달에 나가는 그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절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틈새를 이제 틀어막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광고형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변화는 이제 컨텐츠 공개 방식을 이제 변화하는 거죠. 원래는 뭐 빈지 와칭, 즉 몰아보기죠. 뭐 최근에는 뭐 빈지, 뭐 레이싱,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회차를 끊어서 공개하는 전략들도 이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예가 이제 종이의 집 시즌 5가 지난해 이제 9월하고 12월로 이제 끊어서 나왔던 것들, 그다음에 기묘한 이야기 그 시즌 4가 5월하고 7월로 이제 나눠서 공개되는 것들, 이런 사례들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럭킨 효과라고 하죠. 고객을 이제 묶어둘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몰아보기 되게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끊어서 한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컨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티빙의 행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CJ ENM은 컨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튜디오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세브란스 단절을 제작한 프리미엄 컨텐츠 스튜디오 엔데버 컨텐츠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OTT 플랫폼을 타깃으로 이제 멀티 장르 컨텐츠 기획 개발과 제작을 위한 CJ ENM 스튜디오를 또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베이스 캠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OTT 플랫폼의 치열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을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콘텐츠 규모의 경제가 OTT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은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협소하죠. 시장이 크면 클수록 뭐 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어떤 유리한 지점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의 뭐 25%에서 35%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그 넷플릭스라든지 네.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장을 조금 열어주는 거죠. 예. 열어주고 좀 말하자면 보조의 형태로서 이제 그것을 지원해주는 형태. 이 OTT 미디어의 관계자들에게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비자들의 소위 이제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디가 더 정교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또한 그 효율성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한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입자가 상당히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알고리즘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OTT 플랫폼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제공을 위한 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K 컨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